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지난 그 반도체 영상을 통해서 이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요, 이 클라우드 기업과 자신이 칩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기업이 유리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도 이런 인텔, 엔비디아, AMD 같은 로컬 전문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누가 승자가 될지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 시장의 그 파이나 그 피지컬 자체는 엄청나게 성장할 게 분명해요. 이게 전 세계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량인데요. 보시면 2014년부터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. 그쵸? 이렇게 데이터가 성장하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요.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이 반도체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우리는 흔히 이 반도체 하면은 이 스마트폰, 노트북, PC 이런 걸 떠올리시겠지만 물론 이쪽 분야도 물론 성장하겠지만 저는 이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, 그러니까 서버죠, 서버. 이 서버 쪽의 반도체가 훨씬 성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지하철에 가셔서 한번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. 다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영상 컨텐츠를 보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. 이런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클라우드와 서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성장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. 가까운 미래에는 이 서버뿐 아니고 전기차나요. 전기차에도 반도체 엄청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자율주행차.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은 진짜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엄청난 그 폭발적 성장이 예상돼요. 이미 이 시장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엄청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. 이 밖에도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요. 로봇 시장도 있고, 드론 시장도 있죠. 그 사물 인터넷이 되면은 전 전자제품은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 보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이 반도체의 수요가 있다. 그렇다면은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 반도체는 제가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제일 좋아서 투자하려고 하면은 알고 보면 또 이 B라는 엄청나게 잠재적인 위협적인 경쟁자가 있고 또 이 B는 또 잘 나가냐고 하면은 또 그 뒤에는 또 C라는 경쟁자가 있고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면은 이 A, B, C 다 한순간에 또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문과석인 저로서는 어느 기업이 승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기업이 승리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라는 이 시장 전체의 성장성은 제가 100% 확신하거든요. 성장하리라고. 그래서 저는 특정 기업보다는 이제 ETF 투자로 병행하면서 좀 대응하고 있어요. 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ETF가 두 가지인데요. 그 블랙록의 SOXX와 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네크라는 운용사의 SMH 두 가지 ETF가 있어요. 그 두 개 다 훌륭한 ETF긴 한데 약간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좀 나와 잘 맞는 나의 투자 상황과 맞는 ETF가 어느 것인지 제가 좀 두 ETF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. 얘는 SOXX고요. 얘는 거의 20년 된 ETF예요. 가장 큰 ETF기도 하고요. 반도체 관련해서 비용은 0.46%로 그 싼 편은 아니죠. 규모는 이제 35억 달러 수준이고요. 얘는 SMH. 얘는 10년 정도 된 ETF예요. 얘는 규모가 좀 작긴 한데 SOXX보다는 이제 이 수수료가 좀 낮죠. 그쵸? 0.11% 낮죠. 얘는 밸류에이션인데요. 그 배당인데 SOXX는 이제 평균 퍼가 26, 배당은 한 1% 주는 거예요. 그리고 SMH는 평균 퍼가 25, 배당은 1.2%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랑 배당만 보면은 얘가 조금 낮죠.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. 무엇을 담고 있느냐. 얘가 SOXX입니다. 엔비디아가 1위고요. 퀄컴, 텍사스 인트러먼트, 그리고 브로드컴, AMD, TSMC, 인텔, 램리서치, 그 얘는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에요. NXP. 그 순위에 없지만 ASML 노광 장비 회사죠. 그리고 AMAT 이런 기업들이 순위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이제 부품 장비까지
좀 골고루 폭넓게 담고 있는 ETF예요. 얘는 경쟁이죠. SMH인데 얘는 TSMC가 1위에요. 14%로 압도적인 1위고요. 그 다음부터 엔비디아, 인텔, AMD, 퀄컴, ASML, 그리고 텍사스 인트루먼트, 그리고 브로드컴, 램 리서치,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장비 기업이죠. AMAT. 얘도 역시 이렇게 골고루 담아져 있긴 한데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죠, 은근히.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SOXX고 얘가 SMH예요. 보시면은 31개 기업에 투자하고요. 그 상위 15개 기업이 78%인데 SMH는 26개 기업에 상위 15개 기업에 82%를 투자해요. 즉 SMH가 SOXX보다 더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. 더 적은 기업에. 최근 3개월만 보면은 SMH가 약간 앞서거든요, 수익률이.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. 둘 다 엄청 우수한 성과예요. 그 5년 성과는 모두 300%가 넘거든요. 물론 뭐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만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. 저는 사실 SOXX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작년부터. 그때 제가 처음 투자할 때 이 두 개를 좀 비교했었죠. 근데 그때는 보유 비중이 거의 비슷했고 또 규모가 SOX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난하게 이걸 택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ETF를 좀 비교해 보니까 저는 이 SMH가 저 성향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가장 베스트로 투자하고 싶은 반도체 기업을 뽑으라면은 대만의 TSMC와 그리고 그 엔비디아거든요. 뭐 하나 더 뽑자면은 뭐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회사죠. ASML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세 개 기업 모두 이제 SMH ETF가 SOX보다 비중이 높더라고요. 특히 이 TSMC는 무려 14% 넘게 담고 있어요. 결과적으로 SMH와 SOXX의 가장 큰 차이는 이 TSMC의 비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저는 반도체의 미래 핵심은 바로 이 저전력이라고 보거든요. 그 레스 에너지죠.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최대한 조금 먹는 거예요. 그쵸?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뭐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이든 심지어 전기차든 이게 저전력이 중요해요. 그래서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한 오래 이제 가야 되거든요. 아무리 성능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뭐 1시간 만에 방전되면은 그거 누가 사용하겠어요. 사실상 모바일 칩 시장에서 암이 인텔을 누르고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저전력, 저전력의 힘이 전 되게 컸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이 저전력이 돼야 반도체 이 수명도 늘어나요. 이거는 뭐 소식하고 되게 체구가 좀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장수하는 약간 이 원리랑 비슷한데요. 지금 이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 그 반도체 교체 그 주기가 있어요. 이게 그 3에서 5년인데요. 만약에 이거를 그 저전력으로 해서 반도체 수명을 2배 늘릴 수 있다면 이거 대박이거든요, 진짜. 서로 클라우드 기업들이 반도체 살려고 아마 줄 쓸 거예요. 그 동일 성능 대비해서 이 저전력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게 칩셋이라고 보면은 두 개가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. 얘가 더 촘촘하죠. 촘촘하고 좀 더 미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로를 최대한 좀 이렇게 빡빡하게 촘촘히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렇게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요.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동한 거리가 짧아지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저전력이 가능한 거예요. 얘가 흔히 이걸 미세 공정이라고 해요. 얼마나 더 촘촘하게 미세하게 만들 수 있냐. 지금 삼성과 TSMC가 무슨 뭐 10나노니 7나노니 막 싸우는 것들이 다 이 미세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반도체 쪽은 그 얘가 설계 진영, 그리고 얘가 파운드리, 이게 이제 생산이죠, 생산. 이 설계보다 생산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막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인데요. 딱 봐도 이 얘네 설계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생산 쪽은 TSMC랑 삼성이랑 몇 군데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쫓아가고 있고요. 또 이 SMIC도 중국 정부의 힘을 지금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엄청나게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래도 이런 최상위 미세공정 반도체에서는 이 TSMC가 압도적 1위를 계속 지킬 것 같아요. 이미 지금 절반 50% 이상 점유율이면 거의 압도적인 패권 아니잖아요. 앞으로는 꼭 인텔, AMD, 뭐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기업
뿐만 아니고요. 이런 애플, 뭐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알리바바, 화웨이 같은 일명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자사의 제품 그 칩 설계를요 직접 하고 있거든요. 하나 둘씩. 그럼 얘네가 하는 이런 칩 설계의 이 최고급이잖아요. 최고급 사양의 칩셋은 누가 만들겠어요? 그쵸? 저는 TSMC밖에 없다고 보거든요. 물론 뭐 삼성전자도 이득이 있겠죠. 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. 그래도 TSMC가 너무나 유리한 게 삼성은 얘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. 생산부터 스마트폰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미래의 경쟁자예요. 그래서 이 자기의 진짜 고급 최고급 칩을 설계를 맡기기 좀 그런 거예요. 이거 보고 뺏기면 어떻게 삼성이 그죠? 근데 얘네는 경쟁자가 아니죠. 순수하게 파운드리에만 올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네가 이제 외주 주기에는 정말 딱 부담이 없는 거죠. 결과적으로 저는 그 SMH, SOXX 두 개 모두 훌륭한 ETF지만 저는 이 TSMC의 비중이 좀 높은 이 SMH 쪽이 저에게는 조금 더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. 얘가 또 그 엔비디아랑 그리고 ASML 이런 기업의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 또 수수료가 0.11%더 싸거든요. 이것도 좀 무시할 수 없죠.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. TSMC나 그 엔비디아나 그리고 ASML 이런 기업들은 공부할수록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투자해볼까도 좀 고민했었는데 또 직접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너무 좋은데 제가 10년, 뭐 20년을 투자한다 생각하면은 너무 좀 확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쪽은. 반도체 쪽이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요약을 하면은 승자는 알 수 없지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. 엄청날 것이다. 그리고 SOXX와 그리고 SMH 이 두 ETF의 차이는 결국 TSMC의 비중 차이다. 저는 앞 갈수록 저전력과 그리고 미세 공정 이쪽에 더 중요해지는데 이쪽의 강점에 있는 이 TSMC의 성장성이 전도 기대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저는 이 두 기업, 두 ETF 중에는 SMH가 제 투자 성향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두 개 모두 훌륭한 ETF입니다. 이게 제 반도체 그 투자 비중인데요. 얘가 이제 비메모리, 글로벌 비메모리 쪽이고요. SMH ETF로 투자하고 있고,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, 그리고 파운드리도 있죠. 그리고 TCK는 얘는 그 소모품이에요. 공정에서 반도체 공정의 그 필수 소모품이라 투자하고 있고요. 얘는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. 여기서 저는 앞으로는 이 SMH ETF 얘 비중을 더욱 늘릴 예정이고요. 참고로 그 삼성전기는 반도체는 아니고 MLCC죠. 근데 이제 MLCC와 반도체는 사실 한 몸으로 봐야 되거든요. 이 MLCC가 뭐냐면은 그 댐이라 보시면 돼요.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일종의 댐 같은 건데요. 얘가 만약에 전류 양을 조절 못하면은 이 반도체가 망가지거나요. 이 수명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이 둘은 한 몸이에요. 반도체와 MLCC는 한 몸이라고 봐도 돼요. 특히 MLCC는 전기차에 엄청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이 전기차의 엄청난 성장성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. 물론 MLCC 지금 시장 1위는 무라타고요. 일본 기업이죠. 그리고 뭐 일본, 대만 기업의 경쟁이 사실 치열하긴 한데 저는 지금 2위 삼성이 워낙 이 하드웨어랑 뭐 생산, 뭐 공정, 최적화에 특화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에 좀 많이 따라온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무라타를 추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삼성 파이팅!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